구글 역시 스타트업으로 되게 작게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회사잖아요. 스타트업의 가능성? 정말 이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되게 믿는 회사고, 제가 구글 플레이에 조인하기 전에 봤던 광고가 있어요. 모두의 즐거움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쓰는 세상을 바꾼 즐거움이라든가 세상을 바꾼 편리함들이 누군가의 꿈에서 좀 작게 시작이 되었었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창업자들은 자기네들 데이터만 가지고 저기 영국 진출하면 좋겠어, 프랑스 진출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거기보다는 여기 일본 진출한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한 반년도 안 돼서 사실 그 사용자가 한 10배가 증가를 하고 잔존율도 거의 한 20% 이상 개선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매출도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글 플레이에서 개발사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서보라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마케팅과 2020 창구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양형준입니다. 창업진흥원장 김광현입니다.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이게 돼야 되거든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해외로 나가고 싶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고 싶은 니즈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기 돈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구글이라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이라면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구글 당신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데? 라고 우리 측에서 이제 물어봤고, 구글 측에서는 기술하고 마케팅이 이제 두 가지가 포커싱이 된 거죠. 구글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과 타이트하게 일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공공기관과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상이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팅을 할 때 항상 정장을 입어야 되나 또 해가지고 공공기관 분들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특히나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개발자분들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G스타 관련해서 협업을 하실 때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구글이라서 가능했던 좋은 점은 내부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클라우드, 또 구글 플레이, 또 이런 개발적인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 광고, 마케팅,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내부의 팀들이 있어서 구글이 데이터를 분석해 놓고, 아, 당신 게임은 미국보다는 일본을 먼저 가, 일본이 당신한테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리코멘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 일본 교육 분야 앱에서 3위까지 올라가고, 한국에서는 교육 분야 1위까지 올라가고, 그런 앱도 있었죠. 저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얻은 최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창구에 참여하시는 그 개발사분들이 개발하신 서비스하고 계신 앱들이 그 시장에 비슷한 탑 퍼포먼스 앱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이제 앱의 퍼포먼스 개선, 또 글로벌 진출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스티키엔즈라는 개발사가 솔리테어 팜빌리지라는 게임을 처음 이제 출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 게임이 처음 출시하시고 나서는 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좀 평균 미만이시더라고요, 지표들이. 이게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을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개발사분들이 앱을 개발하실 때 당연히 이런 거를 유저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다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마켓에 이 앱을 출시했을 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멘붕이 와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뭐 디자인이 좀 별론가? 번역이 잘못됐나? 사실 솔리테어 팜빌리지 같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표들로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 되게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 좀 가이드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되게 빠르게 그런 제안드렸던 사항들을 적용을 하시면서 한 반년도 안 돼서 사실 그 사용자가 한 10배가 증가를 하고, 또 앱을 사용하는 저희가 잔존율이라고 하는데 잔존율도 거의 한 20% 이상 개선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매출도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 7년차 스타트업이 아닌 0에서 7년차의 모바일 앱 게임 스타트업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 풀을 확대를 시켰고, 이분들께서 펀딩을 받는 자금도 늘어났으면 구글 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훨씬 더 세분화가 되고 다양해질 예정이에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예정이고, 그 외에 마케팅 지원 같은 것들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고, 연말에는 데모데이를 통해서 게임이나 앱 스타트업 분들께서
통해서 퍼블리셔나 아니면 벤처 캐피털 분들과의 네트워크나 펀딩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HR 운영, 뭐 재무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법적인 리스크들은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정말 올인원으로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두 기관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다들 이건 진짜 한국이니까 가능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걸 성공하는 과정이 영웅서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공감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면서 동경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이제 성장기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성공한 영웅들, 예를 들어 뭐 김창완 대표님, 아니면 뭐 이동관 대표님, 뭐 황희생 대표님 등과 일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이제 막 그 영웅의 서사를 밟아가시는 분들, 최원규 대표님, 김민우 대표님, 양선우 대표님들의 얘기를 보면서 이 양단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또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님, 뱅크샐러드의 김태훈 대표님, 데브시스터즈 이지훈 대표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디 개발사분들이나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 분들께서 꿈이 있으실 거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구글 플레이와 창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의 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